네,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병철입니다. 그 도시의 열섬 형상하고 폭염에 관해서 특히 연구를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어요. 그 폭염이란 무엇이고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 중에 특히 이 폭염을 연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폭염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. 그 질문 자체가 그냥 폭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. 영역 자체가 기상 영역이었었고, 실제로 우리가 폭염이라는 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냥 덥다, 뜨겁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 폭염이기 때문에 폭염에 대해서 딱히 정의조차도 없어요. 그래서 국가 자체에서도 폭염에 관련돼 가지고 그냥 기준점만 두죠. 근데 그 기준점 자체의 어떤 특성은 뭐냐면 그냥 경보죠. 폭염 경보나 폭염 주의보를 주기 위해서 뭐 33도나 35도의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이 이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좀 뭐 주의를 당부한다.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,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폭염에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최초에 이제 그 센터, 이제 국제기후환경센터를 들어오게 됐을 때는 사실 폭염 연구를 하고자 들어왔던 건 아닙니다. 원래 그 이제 석사 과정 때, 이제 석사 과정 이전에도 제가 이제 건축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는데, 그 당시 이제 94년도, 95년도, 6년도 계속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더웠죠. 그때 상당히 더웠어요. 근데 그 당시 이 더위를 폭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. 그때 이 더위를 열섬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 지역에 발생하는 열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사로 듣고, 또 한 가지 열섬에서 가장 그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인공배열이었습니다. 인공배열. 이 인공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열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열을 의미해요.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열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인공 구조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이제 건축물이 될 수가 있고 자동차가 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도시에 이제 깔려 있는 포장,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들, 그런 데서 열이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더울 때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인데, 에어컨에서 실내에 정말 시원한 바람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실외기가 정말 바깥으로 뜨거운 바람을 엄청나게 내뿜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 실외기에 나오는 그런 열들, 그런 게 바로 인공 배열이고 인공 폐열이라고도 합니다. 그러한 열들로 인해서 도시 열섬이 생겼고, 그 열섬으로서 그 당시에는 인지를 했었죠. 그래서 건축 환경공학이라는 부분을 하다 보니 건축물에서 이와 같은 어떤 현상을 좀 제어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섬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,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센터에 왔을 때도 열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연구를 했었죠. 14년, 15년, 뭐 16, 17년 계속해서 열섬을 했었는데, 이제 그 18년도에 이제 폭염이 심각하게 된 상황이 오다 보니 이제 폭염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이 넘어가는 거예요. 열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. 그래서 그 열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 이제 폭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원래 건축공학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때 뭐 전공하실 때도 관심이 있으셨어요? 그렇죠. 아무래도 그래서 건축공학 때 이제 학부 때도 그 관점 때문에 건축 환경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됐었고, 왜냐하면 건축과도 건축공학도 건축 구조가 있고 건축 설계, 건축 환경, 건축 시공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건축 환경 쪽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, 왜냐면 이제 이게 에너지하고 관련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건축 부분에서 에너지를 다뤄줄 수 있는 부분이 건축 환경과 건축 설비인데, 그 중에서 이제 건축 환경 쪽에서 계획 파트를 하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섬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석사 때는 도시의 열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됐었고,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박사 과정에 넘어서도 열섬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건축 공간에서의 환경이라는 게 그 건축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건축 환경이 마치 그
우리 집안에 있는 실내 공간의 환경만 건축 환경이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건축 환경은 건축의 내부 공간의 환경이 있으며 건축 외부 공간의 환경, 즉 그 건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환경도 건축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환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열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했죠.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박사과정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후위기,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. 좀 표면화로 됐죠. 그 전에도 분명히 논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뭐 국제사회나 뭐 UNFCC라는 어떤 그런 뭐 국제사회에서 그 기후변화를 좀 관장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회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이제 2000년대 좀 후반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됐어요. 왜냐하면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냥 거의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 에너지 자체를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. 그 관점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제가 있었던 연구소가 그 당시 이제 대학 박사 때 있던 연구실 자체가 건축 외부 공간의 환경과 내부 공간의 환경,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연구를 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신재생 에너지 연구를 하면서 건축 외부 공간의 환경을 연구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. 그래서 외부 공간의 환경이 악화가 되거나 또는 심화가 되거나 또는 좋아지거나 하게 됐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건축 공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. 그다음에 외부 공간이 좋아지게 됐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환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은 뭐 전기를 써가지고 막 공조 시설을 돌려가지고 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자연 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 같은 거를 그 당시에 연구를 했었죠. 국내에서는 그게 힘들었나요?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. 일본으로 가서 그 공부를 하신 거예요? 그냥 뭐 국내에서도 할 수는 있었겠죠. 다만 국내에서는 건축 외부 공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이 많지는 않았어요.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금이야 그 좀 몇 군데 대학에서 건축 외부 환경이라는 외부 공간의 환경이라는 부분을 건축 외부 공간 환경이 약간 도시 환경과 약간 그 경계선에 좀 있어요. 경계선에 있고 잠깐만 하면 도시 환경으로 넘어가고 잠깐만 하면 건축 환경으로 넘어오는 부분인데 건축 외부 환경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열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양한 부분에서 얘기를 논하고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뭔가를 좀 체계적이고 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 교수님들께서는 물론 더 계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찾기 어려워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그 열섬을 겪고 있었던 열섬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 동경이 상당히 열섬이 심한 도시로 파악이 돼 있었고 그 일본 그 동경에서는 열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상당히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프레임까지 만들어내가면서 연구를 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그 내가 간 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 기반에 두어서 만들어진 것이 확인이 되니까 오히려 저기 가서 좀 더 그 확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면 좀 더 심화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그 욕심이 좀 있었죠. 뭐 욕심도 욕심이지만 기회가 좋아서 갔던 거지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이 국제기후환경센터는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?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그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이에요. 광주광역시가 그 예산을 출연을 한대죠. 출연을 해가지고 만든 그 재단법인입니다. 그래서 그 기관 내에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광주의 그 탄소 중립 그 선언 전략에 따른 그것을 지원하는 지금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기후환경센터와 같이 국제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. 이 국제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그 역할 때문에 그 안에 그 UEA라고 해서 도시환경 그 포럼이라는 맞다 도시환경 협약이라는 나보다 더 잘하네요. 도시환경 협약이라는 그 전 세계 53개국 156개 회원 도시를 가지고 있는 그 UEA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관상에 나온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롤들은 있는데 기후 변화에 관련돼 있는 지역의 대응 전략과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라.
라는 부분이고, 그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책화시켜서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다음으로 있고, 그런 내용의 기반을 또 두어서 그러면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인지할 수 있고 좀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방법, 뭐 교육이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고 뭐 캠페인도 될 수 있고, 그러면 아니면 뭐 더 실제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,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굴해가지고 진행해라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지금 시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주요 키포인트죠. 그 탄소중립 2045 에너지 자립 도시 만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센터에서 그 부분의 진행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. 나오게 되는 정책이라든지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, 광주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소관부서가 그 부분에 지금 다 그 매칭되어 있는데, 그 소관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전 모든 내용들을 지금 센터에서 다 관련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뭐 수정 보완 의견서를 제시한다라든지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, 그다음에 또 이 내용들이 실제 광주에서는 나름대로 광주는 선진국에 있는 하나의 도시잖아요. 광역 도시. 그 UAE 같은 경우는 그 60% 가까이가 약간 그 저개발 도시예요. 회원 도시 중에서. 그럼 저개발 도시 등에 저도 이제 그 이전에 UAE의 그 업무 롤이 좀 있어서 좀 해봤는데, 그 저개발 도시 어떤 도시들은 좀 뭔가를 좀 선도 도시라든지 어떤 그런 데서 좀 우수 사례를 좀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것이 뭐 실제로 자기 도시의 어떤 개발과도 연동이 될 수 있고,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그 국제사회에 있는 어떤 뭐 공적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자기들 도시나 국가로 좀 유입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, 우리 어떤 연구 내용이나 좋은 어떤 광주의 우수 사례 또는 국내 우수 사례 같은 거를 그런 도시에 좀 전파하거나 같이 뭐 협력 사업 같은 거, 그래서 이번에도 그 우리도 코이카 사업을 이번에 좀 따서 그 저개발 도시의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어떤 기술 이전 정보 공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그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네요. 이게 광주광역시 주련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기관이 있나요? 아니면 광주에만 있나요? 이제 이 우리 기관을 이제 연구 조직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연구 조직은 많습니다. 물론 이제 국가 연구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체견이라고 하는 국가 연구 조직이 있고, 지자체에도 지자체 연구조직들이 있어요. 각 지자체마다. 이러면 전북연구원, 전남연구원, 광주연구원 해가지고, 근데 광주와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연구원으로 상생 관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, 뭐 울산연구원, 대전연구원, 인천연구원 다 있어요. 연구조직이라는 관점에서는. 근데 이제 기후변화라는 어떤 특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일단 강원도, 그다음에 충남, 그다음에 우리 광주, 그다음에 인천, 이 네 군데 정도가 우선 있고,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그다음에 대전 그런 데에서도 지금 이 관련되어 있는 조직들을 만들려고 해요.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발전연구원 같은 스타일은 다루고 있는 자기들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. 뭐 철학, 문화, 그다음에 관광, 뭐 경제, 사회, 막 모든 어떤 부분들을 다 그 도시를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그 기후변화라는 어떤 그 특수 주제를 가지고 포커싱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그 어렵다, 또는 좀 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그 내용에 관련돼서 현재 고민을 하고, 뭐 센터에서도 관련돼 있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센터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그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